얼마 전 저는 중국 북경과 시안을 다녀왔는데요. 상품 시장 조사도 하고 상품 사입을 위한 제조사를 만나고 왔다면 참 좋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번아웃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정말 일이 하기 싫어지는 참이었는데 때마침 집사람이 북경에 가 있던 중이기도 하고 해서 온갖 핑계를 끌어모아 중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여행 갔다 온 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를 한번 빨아보겠다는 얄팍한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영상을 다 만들어서 한번 보긴 했는데요. 내용도 재미도 없는 그야말로 핵노잼 영상이 되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지금 올릴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 그 일부를 잠깐 소개하자면 지난번 자카르타 여행에 이어 이번에 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탄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광활한 좌석에 다리 꼬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덩치가 좀 있다 보니 이젠 이코노미에 제 몸을 꾸겨넣는 게 좀 싫어지더라고요. 이 지랄. 북경 천안문을 통과하는 상징적인 도로인 장안대로에 있는 파크하야트 호텔 60층 레스토랑에 기어올라가 저렇게 아가리 벌리고 있는 튀겨진 놈을 포함해서 음식 몇 접시 먹고 80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안에서 병마용과 저렇게 징글징글하게 많은 사람들을 구경하고도 왔습니다. 이제는 별로 그렇게 신선하지도 않은 중국 단체 댄스를 보고 그걸 또 좋다고 따라하는 쪽팔림이라고는 전혀 없는 40대 한남충. 네, 저기 바로 접니다. 청나라 황제가 만들었다는 황제 요리인 만안전석을 만나볼 수 있는 레스토랑을 다녀온 이야기 등등하여 이런 재미없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역시 여행기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은 참 재밌고 뭔가 그 울림이 있는데 이건 놀러가서 돈지랄하고 밥 처먹은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40대 중년의 여행기가 사실 그렇게 재밌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 다른 주제로 방향을 바꿔봤는데요. 사실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쇼피셀러를 하는 바람에 부업등과 같이 돈 버는 유튜버로 굳어진 만큼 그에 걸맞게 돈과 관련된 정보가 중국에는 뭐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마침 집 문제로 중국이 오기도 했고 요즘 중국 부동산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인지라 이 시류에 편승해서 꿀을 한번 빨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부동산 정책이 어떻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일선 도시이자 중국 수도인 북경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도 방문해보고 그 집이 현재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월세는 얼마인지 등을 살짝 구경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한국 서울의 집값은 강남을 중심으로 강남에 근접한 정도로 시세가 정해지거나 또는 여의도, 종로 등 직장이 많은 곳과 가까운 직주 근접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중국 북경의 집값은 서울의 내부 순환로, 외곽 순환도로와 같이 북경의 중심인 천안문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 간격을 유지하며 건설된 순환도로를 기준하여 정해지는 편입니다. 북경에는 칠환도로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중 1환도로는 현재 없으며 또한 칠환도로를 순환도로에 넣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북경 시내에 자금성과 가까운 쪽으로부터 2환도로부터 5환도로 총 4개의 순환도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려면 매우 복잡하고 길기도 하니 그냥 간단하게 이완도로 안쪽은 우리나라 사대문, 익선동, 을지로 느낌이 나는 정말 오래되었지만 아주 비싼 집들이 많으며 3환도로에는 소위 사만부자라고 불리는 부자들의 집들이 있습니다. 5환도로 밖으로 벗어나면 뭔가 좀 시골 같은 느낌이 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북경에 있는 집들 중에 딱 한 집만 집어서 보여드리면 뭔가 이거 똥 싸다 말고 끊고 나온 듯한 그런 서운한 느낌에 뭔가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주마간산스럽긴 하지만 2환도로, 3환도로, 그리고 4환도로에 있는 집들을 방문하여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아주 알찬 구성을 해봤습니다. 추석이 다 끝난 뒷북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석 특집이라 불릴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북경에 대한 아주 얕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북경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볼 첫 번째 집은 이완도로 내 타오란팅 공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무려 50년 된 집으로 한국식으로는 다가구 연립주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완도로 동네답게 오래되긴 했지만 도로가 비교적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창호를 교체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중국집 문에 흔하게 붙어있는 복자가 붙어있고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가. 전기 계량기나 전기선줄이 보기만 해도 정말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거미줄은 덤이고요. 계단이 거의 서울 을지로 감성입니다. 창틀, 와. 다행히도 2층 집입니다. 더 올라가지 않아도 되네요. 집 안의 바닥이
바깥이랑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막 짐을 빼고 있는 날이라 아직 짐이 바닥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부엌인데요. 누가 밥을 해먹고 살 수 있느냐 묻는다면 저는 사실 살짝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가장 큰 방입니다. 도배가 아닌 페인트로 칠해놔서 아늑함은 1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멀쩡해 보이는 것이 이 전등밖에 없네요. 여긴 침실에 딸린 베란다인데요. 벽 상태가 정말로 더럽습니다. 게다가 벽돌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단열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추억의 라지에타가 있네요. 이걸로만 봐서는 난방 성능이 과연 있을까 의문입니다. 집이라기보다는 뭔가 공장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데요. 자,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이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온수통이 따로 있는 걸로 봐서는 집안에 보일러가 없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천장 위에는 샤워할 때 추우니까 전구형 전열기를 달아놨습니다. 와, 저 백시멘트 저거 어쩔 거야. 일단 빨리 문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네요. 여기는 방이 하나 또 있죠. 책상이나 가구 역시도 거의 5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거 화장실이 너무 작으니까 방에 세탁기를 놓을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방 안에 빨래터가 있는 느낌이네요. 저분이 이곳 세입자신데요. 여기 얼마에 사셨냐면 보증금 없이 한 달의 성금으로 월세 120만 원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한국집이 보증금 5천에 월세 200만 원인 걸 감안하면 정말 비쌉니다. 나가는 문을 다시 보니 정말 무서울 정도로 더럽습니다. 실평수가 약 10평 내외 정도입니다만 이 집이 현재 68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2억 2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75만 위안, 13억 5천 정도에 거래되던 집이라고 합니다. 이게 팔리겠나 싶은 이 집이 부동산에 내놓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계약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침체기라 하더라도 도시 중심에 있는 집들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긴 합니다. 게다가 중국 부동산은 한국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그 부분도 감안하긴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집은요. 북경 북동쪽 사완과 오안도로 사이에 있는 왕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경의 코리안타운이라고 불리며 한국 기업의 주재원들도 많이 살았던 곳인데 집값의 상승으로 주거비 압박이 생기고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한국인들이 많이 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집은 대략 15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요. 지하철과도 상당히 가까우며 오피스 건물인 왕징소호도 도보로 갈 수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단지는 규모도 좀 있고 조경도 제법 잘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 커뮤니티 시설에 탁구, 실내 농구, 스쿼시, 헬스, 당구, 게다가 무료 수영장까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집 현관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깜짝 놀랐던 건 유지보수가 정말 너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러운 얼룩진 벽, 이렇게 벽에 대충 떡칠한 페인트, 그리고 때가 탄 문짝 등 15년밖에 안 된 집인데도 유지보수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집 현관에도 복자가 붙어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현관 신발 벗는 곳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집은 현재 텐센트에 다니는 2명의 직장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전용 면적 약 35평가량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거실 밖으로 보면 이렇게 단지 내 전경이 보입니다. 나름 전망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방인데요. 퀸사이즈 침대 하나에 붙박이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이렇게 천장 부분에 매립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좋네요. 안방에 딸린 화장실에는 세면대, 욕조 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부엌인데요. 따로 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라 집이 좁아 보이긴 하지만 나름 짬이새는 있어 보입니다. 이곳에 세탁기, 건조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이 이렇게 2개가 더 있습니다.
4, 5완도로 사이에 있긴 하지만 왕징에 있는 이 아파트의 시세는 현재 130만 위안으로 우리 돈으로 약 23억 4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월세는 18,000 위안으로 약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의외로 상당히 비싸죠. 편한 교통과 생활 여건 등 입지가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될 마지막 집은 2완도로와 3완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중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3만 부자가 사는 곳입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아파트 조경부터가 다릅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공원 같은 느낌인데요. Here's really nice. The stone line. 현관도 정말 웅장합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현관 신발 벗어놓는 곳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와, 일단 들어가자마자 와 하는 감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일단 집이 너무 큽니다. 실평수가 65평 정도는 돼 보이더군요. 방 3개, 화장실 2개로 현재 2분이서만 살고 계십니다. 게다가 정말 럭셔리하기까지 하죠. 이렇게 한쪽은 손님용 층실이고요. Oh, the outside. 도로 쪽으로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This one is for the road. For the road, we just arrival. 그리고 다른 쪽 방은 서재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아, 책이 아주 많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거실 쪽으로 향했는데요. 뭔가 달리기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웅장함이 있어 평소에 달리기 하냐고 집주인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서로 웃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부엌인데요. 집 크기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세탁실이 여기 있고요. Oh my god. 아, 냉장고에 해외여행 기념 마그넷을 이렇게 붙여놓으셨는데 무려 80개국을 다녀왔다고 하시더군요. 역시 3만 부자입니다. 거실로 가는 복도 중간에 식탁을 두고 있으며 그 안쪽으로는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欢迎你到我们家来做客。 내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온 것을 환영한다. 구경하는데 집중하는 도중에 안주인께서 번역기를 활용하여 한국말로 환영한다는 인사를 해주십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안주인께서 정말 너무 귀여우십니다. Yeah, that's right. 여기는 거실인데요. 거실에 작은 싱크대가 있어서 마치 홈바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봐도 비싸 보이는 정말 웅장한 소파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지나면 이 집의 하이라이트, 아주 훌륭한 전망이 있는데요. 바로 집 앞으로 운하가 보입니다. 이 운하를 타고 제가 좋아하는 서태후 여름발장인 이화원을 지나서 항저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정말 엄청납니다. Yes, can take this waterway. Yeah, you mentioned about the. 여기는 안방인데요. 이건 예전에 제가 살던 안국역 10평짜리 오피스텔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와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Yeah. Oh my god. 제가 뭐 그리고 이곳은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입니다. Inside also very big. Okay.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고 온 집은 현재 시세로 3,600만 위안, 우리 돈으로는 약 65억 정도 하는 집입니다. 평당 1억 하는 강남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자, 이상으로 북경에 있는 총 3곳의 집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의 결론은 뭐 있겠습니까? 돈 아주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중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이왕 중국 다녀온 거 조회수 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끝!